안녕하세요. 화법과 작문 수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문학편 작품 탐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합시다. 네, 수능 특강 문학책 다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 같이 공부할 작품은요. 38쪽에 있는 시조 3편과 42쪽에 수록이 되어 있는 이규보라는 사람의 꽃샘 바람. 네, 한자는 투화풍으로 읽으면 됩니다. 투화풍이라는 한시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펴주시고 공책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네, 공책 준비해 주시고 오늘 날짜지만 공책 쓰기에 학습 주제에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습니다. 학습 강의 게시판에 시조 3편 배울 거다, 꽃샘 바람 배울 거다 했고요. 네, 제가 시조에서만 5개 단어 찾아오시라고 과제 내드렸죠. 흥망유수, 목적의구, 태평연월 찾아오시라고 했는데 잘 찾아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하나하나 단어 뜻 설명 안 드립니다. 과제로 내드린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단어 뜻 하나하나씩 다 인터넷 사전이든 국어사전 찾아서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오늘도 수업 들은 거 일반 공책 기준 3줄 이상 감상평 적어주시면 돼요. 네, 오늘 공책 쓰기의 예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시간 공부했었던 거 한쪽에다가만 적어주시고 섞어서 공책 안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학교 등교하셔서 공책 적으실 때도 한쪽은 그날 그 수업 일기 하나씩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숙제로 드렸었던 5개의 단어 중에 한 단어만 답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2단어, 두 번째 시간이니까 단어 뜻 보너스로 알려드립니다. 혹시 찾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 알려드리는 단어 뜻이라도 잘 봐두시고 정지하셔서 공책에다가 적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흥망이라는 단어, 유수라는 단어, 목적이라는 단어, 의구, 태평연월이라고 했는데 의구 찾아본 친구들은 자신이 본문에서 봤었던 내용의 의구가 없어서 당황했을 거예요. 의구라는 단어로 찾으면 지금 시조 3편에 나오는 의구하다의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전에. 의구하다, 요 통째로 단어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뜻이고요. 한자는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 한자도 같이 기록하고 싶은 친구들은 기록하셔도 돼요. 목적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적이 아니었죠. 단어가 한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 찾으라고 할 때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 작품도 보셔야 되고 한자도 보셔서 거기에 맞는 단어 뜻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수업 소감, 여러분들 느끼신 거 그대로 3줄 이상 써주세요.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었던 춘설이라는 정지용 씨의 작품이요. 여러분들 다시 복습도 하시고 예습하시고 복습하시는 과정에서 저하고 뭐 다른 생각 또는 더 좋은 아이디어 얼마나 냈는지 궁금하네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문 열었더니 선뜻 깜짝 먼 산이 이마에 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했습니다. 이거 정지용 시인은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의 사람이에요. 1902년에 태어나셔서 주로 활약하신 게 1920년, 30년, 40년 그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씻을 때 이 말투 따라 쓰시는 것도 안 하셔야 되고요. 이분은 이분 말투로 썼어요. 다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여러분들 말투와 정종 시인의 말투는 달라졌기 때문에 시 공부 자칫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씻을 때 옛날 100년 전 사람 말투를 이렇게 따라서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두 단어 정도는 뭐 사용할 수 있겠지만 마치 이 말투가 자기 말투인 양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년 전 작품 볼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시가 생략돼서도 그렇고 시대가 바뀌어서도 그렇고 사람에 따라서 취향에 달라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능력대로 아는 대로 옛날 말 알면 아는 척 하시면 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문맥에 맞춰서나 상황에 따라서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에서 힌트를 좀 얻어서 네,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가시면 되지 네, 완벽하게 내가 이 시를 이해하겠다 그런 목표 설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문 열었는데 깜짝 놀랐다. 그 정도로 네, 이해가 되면 된다 그랬고요. 먼 산 봤더니 자기 이마가 차갑다 정도. 그리고 우수절은 절기 이름이라 했고요. 네, 우리가 추측컨대 음력 설 정도 되는 날 아침이라고 했어요. 조화로 아침, 새삼스럽게 눈이 덮인 산꼭대기,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 하다 했는데 이 부분도 진짜 이해가 되지 않죠. 산꼭대기에 새삼스럽게 눈이 덮였다. 왜냐? 지금은 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제목에서 힌트를 얻어올 수 있어요. 아주 서늘하고 눈 오니까 춥다 그랬죠. 빛난 이마바지 하다. 그 눈으로 인해서 그 눈이 자기 이마를 뭐 빛나게 하는 것 같다, 서늘하게 하는 것 같다 정도 이해하면 되고 얼음의 금 같다. 봄이 왔으니까 그리고 봄이 왔으니까 네, 봄바람이 새로 분다. 흰 옷고름이 절로 향기롭다. 자기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로 이해하셔도 되고 네, 눈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눈이 흩날리는 모습이 참 향기롭게 보인다. 공감각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뭐 이렇게 공감각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첫 연에 나오는 먼 산이 이마에 차다라는 표현도 공감각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꿈같기에 설어라 했는데 옹송그리고는 사전 찾아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뜻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된다 했고요. 꿈같기에 설어라 여기 지금 밑줄 쳐져 있고 뒤에 문제도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설명 서럽다 해도 되고 낯설다 해도 된다 했는데 이렇게 둘 다 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생각으로 여러분들만의 느낌으로 나는 이 뜻인 것 같다 하고 추측하시고 추리하셔도 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저는 제 판단에는요. 춘설이라는 제목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저는 서럽다가 영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설어라 낯설어라 언어적인 표현도 겉으로 드러난 표현도 낯설다에 가깝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도 옹성그리고 살아난 세상 모든 게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살아난 모습이 참 꿈같은 모습이네. 왜냐면 겨울에는 모든 것이 다 움츠려져 있고 세상이 정지해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봄이 되니 만물이 소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겨울에서 봄으로 지금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죠. 그 낯섦이 굉장히 신선한 낯섦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나리 파릇하게 새순 돋고 미나리철 아직도 미나리철이죠. 미나리 새순이 돋아서 옴지다니기던 고기잎이 오물거리는 그러니까 겨울 내 고기잎도 오물오물 안 했는데 이제 고기잎도 오물거리는 꽃피기 전철 아직 매화꽃 같은 뭐 개나리 진달래 그런 꽃피기 전철에 철 아닌 눈에 꽃피기 전 철 아닌 눈에 꽃은 피기 전이긴 하지만 지금 봄에 눈 내린다는 건 조금 우리가 보기에 어쨌든 낯설고 특이한 풍경이긴 하잖아요. 철 아닌 눈에 하도 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마지막 결론을 봐도요. 눈이 너무 좋아서 나 겨울로 돌아가고 싶다. 마지막 결론이 어쨌든 이 사람이 확고하게 춥고 싶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기억에 밑줄 쳐져 있는 설어라가 저는 낯설다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시 혼자 예습하시고 여러 가지로 추리해 보시고 선생님 설명도 듣고 뭐 자습서에 있는 내용 뭐 풀이 과정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 다 참고는 하시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감각으로 느낌으로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건 이런 뜻에 가깝겠다. 그 감을 잡아보는 거 굉장히 좋은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석가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라 했고 들어가면 한 년 한 년의 내용도 단순하다 했어요. 아주 삭삭삭삭 마른 가는 모래에 벼랑에 구운 밤 5대를 심어서 그 밤에 um이 돋아서 싹이 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가 덕 많은 당신 임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얘기했고요. 옥으로 연꽃을 사교에다는 새깁니다 라고 했죠. 새겨서 옥으로 꽃을 새겨서 바위 위에 개를 접붙여서 그 꽃이 삼동이 피면 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삼동을 제가 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는 이쪽인 것 같다.
네,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 결정하시면 된다고요. 삼동 세 묶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했고 동자 한자를 바꿔가지고 한겨울로 해석할 수도 있다 했는데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제가 지금 저 혼자밖에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제 생각 말씀드리면 한자 그대로 해서 문맥적으로 봐도 네, 세 묶음 정도 피면이 저는 네, 맞는 것 같아요. 뭐 굳이 겨울까지 들먹일 필요가 없죠. 옥으로 연꽃을 새겨서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 꽃을 바위에 접주 어떻게 그 애를 접을 붙이겠어요? 네. 그리고 그 꽃에서 새 묶음의 꽃이 더 피면 정말 말도 안 되죠. 님하고 헤어지겠다. 그 다음에 쇠로 천릭 무간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네,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어휘는 아니에요. 아주 이건 정말 전문 용어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모른다 하는 걸 별 표시해서 밑에 풀이해 준 거기 때문에 별 표시한 거는 여러분들이 네, 뭐 어휘 공책에다가 적어서 뜻을 알면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그 단어까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무리는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내드린 정도의 과제 네, 그리고 그 밖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 하면 그건 지금 수능특강 교과서에서 수준을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게끔 해준 게 이 정도는 고등학생이 알아야 되는 단어다 하고 이거는 몰라도 된다. 모를 수 있다. 네, 모르는 거 어른들도 이 정도는 모른다 하는 거에 별 표시를 해놓은 거니까 네, 그런 단어는 그때그때 보고 해석하시면 돼요. 무쇠는 네, 안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마라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소리인 거죠. 무쇠로 천릭을 말아서 마름질하다, 뭐 재단하다, 네,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하면 된다 했고 무쇠로 하여튼 옷을 만들어서 철사로 주름을 박는다고 했죠. 실 아닌. 그 옷이 다 헐면 임하고 헤어지겠다 얘기했으니 이거는 뭐 위에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아니지만 진짜 이런 일이 있으려면 오랜 세월이 지나야 돼요. 진짜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내가 님하고 헤어질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해도 끈이 끊어지겠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데 끈이 네, 왜 끊어집니까? 그 여기 부분 네, 구슬 얘기했다가 웬 끈이야? 해서 일반적으로는 구슬로 깬 옷걸이를 이야기합니다. 구슬로 깬 옷걸이 생각하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해도 그 구슬을 꿰고 있던 끈은 떨어질 리가 없다. 끊어질 리가 없다. 그것처럼 제가 천년을 즈문해가 천이라고 했어요. 천년을 외롭게 여다는 네, 필수 어휘라고 했죠. 너무 자주 나오는 단어고 기본 어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년을 외롭게 산다 해도 네, 믿음은 그치지 않을 거다 해서 마지막은 조금 특이하게 서리법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이게 서리법이 되는 거죠. 믿음이 그치게 하겠냐. 나 그만큼 당신 천년 사랑할 만큼 당신에 대한 믿음 확고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작품 네 제가 복습할 때 시적 화자나 시적 표현이나 정서나 어조나 태도 같은 거 정리해보면 좋겠다 했는데 지난 시간은 두 개 분리하라고 네 말씀드렸었죠. 뭐 필수 과제는 아니었지만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렸어요. 저처럼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가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그 말이 틀린 말 아니면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네. 춘설에는 뭐 특별한 태도는 뭐 태도를 말하라고 하면 감탄하는 태도 말고는 없죠. 그래서 저는 저만의 그 언어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제시했을 때 네, 이게 춘설에 해당하는 건지 정석가에 해당하는 건지 분간할 수 있으시면 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네, 화자나 표현이나 정서, 어조, 태도를 말할 수 있으면 되죠. 네. 그 다음 이번 시간 작품이요. 네. 뭐 아직까지 어려운 작품은 네 그렇게 막 고등학교 수준에서 너무 머리 아프다 힘들다 하는 작품은 네 하지 않고 있으니 마음 편하게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역시 다 예습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단어도 찾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작품 설명 간단하게 해볼게요.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 때도 주초로다. 다 한자죠. 네, 고전 시간은 우리가 영어나 외국어 너무 많이 쓰는 것처럼 네, 그 당시에는 한자어 쓰는 것이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 뭐 사대부 양반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 이게 신경질 내시지 마시고 그냥 네,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나 보다 하고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흥망 찾아오라 했는데 이 정도는 기본 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흥하고 망하고 하는 건 유수하다. 이건 네, 제가 찾아보라 했고 뜻을 알고 있는 친구보다 모르고 있었던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흥망은 네, 흥하고 망하고 하는 건 운명이 정해져 있다. 유수는 네, 그 운수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죠. 찾아보신 분들은 네, 아마 아실 거예요. 흥하고 망하고 하는 건 정해져 있으니 만월 때도 추초로다라고 했어요. 만월 때는 모르니까 그냥 조죠. 네, 개성의 고려의 왕궁 터 이름. 이게 고려시대 얘기다라는 게 이런 데서도 이제 티가 나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잡히지만 흥하고 망하는 건 정해져 있고 만월 때는 추초내 추초, 가을 추에다가 풀초 해서 이 정도는 고등학생이 알 거라고 보는 겁니다. 가을 풀 1호다 라는 얘기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꾸면 가을 풀밖에 없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흥하고 망하고 하는 건 정해져 있고 운명대로 가는 것이고 만월때가 고려 왕궁 터가 추초밖에 없네. 가을 풀밖에 없네. 500년 왕업이. 우리나라에서 500년 왕업하면 고려시대, 조선시대밖에 없죠. 거기에 네, 이렇게 세 줄짜리 삼장육구 형식을 가진 게 시조라는 걸 알면 네, 500년을 들먹일 수 있는 건 고려시대밖에 없습니다. 시조가 지금 이 작품 예습해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다 고려시대를 그리워하면서 뭔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려시대 고려 말기에 이제 지금 고려가 망한 상황인 거죠. 고려 말기에 이렇게 완벽한 형식의 시조가 쓰여졌다는 건 고려 중기부터 시조가 생겨났다 이렇게 추리가 되고 고려 말에 자리를 잡아서 조선시대 500년 동안도 시조가 왕성하게 지어졌어요. 근데 이미 다 망했다고 얘기했으니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대적인 배경을 추측할 때, 추리할 때 고려시대로 가는 것이 맞는 건 거죠. 그 조선시대 끝나고 나서 이렇게 500년 왕업 이런 시조는 네, 여러분들 시조 공부하다 보면 없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시조도 쇠해서 네,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다음 왕조로 넘어가서 네, 그 뭐 아픔을 노래한 시조는 없습니다.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인다 했는데 목적 네, 사전 찾으셨을 때 요 한자로 찾으시면 목동할 때 목이고 네, 필이 적자예요. 목동의 필이라고 찾으셨을 거예요. 500년 왕조의 업적이라는 것이 목적에 붙이니 그냥 목동의 피리 소리 안에 붙어 있으니 석양에 네, 해지는 가운데 지나가는 객이 손님이죠. 지나가는 어떤 손님이 눈물겨워 한다라고 했는데 문맥적으로 보면 자기가 울고 있는 것으로 추리가 되죠. 왜 웁니까? 눈물겨워 한다. 지금 세 줄 속에 말하고 있는 게 참 흥하고 망하는 거는 정해져 있고 여기는 가을 풀밖에 없네. 500년 참 왕조의 업적이라는 거가 그냥 한갓 목동의 피리 안에 있다. 석양이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한다. 이렇게밖에 말하지 않았으니 이 사람이 울고 있는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그냥 500년 왕업이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진 것에 대해서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냥 그 허탈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네. 고려 말기에 네, 양반인 것 같고 고려 말기 네. 굉장히 고려를 사랑했었던 신하였던 것 같고 고려가 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마음을 네, 담고 있는 시조 인 것 같다. 거기까지는 같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길재라는 사람의 두 번째 시 보면요. 여기도 500년 도읍지를 하는 거 보니까 네, 고려 말기 시대적인 상황이 비슷한 것 같네요. 500년 도읍지 고려시대의 도읍지 개성이죠. 필마로 돌아드니 필은 네, 한 필 두 필 할 때 네, 말 세는 단위 명사입니다. 네, 필마 한 필에 말로 돌아서 들어가니 네, 이 사람이 네, 말 타고 500년 도읍지 개성을 돌아보고 있나 봐요.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디없다.
읽어보면 간디 없다, 간대 없다 이 정도는 되죠. 네, 표기법은 지금하고 다르지만 산하고 천, 하천은 산이나 물이나 뭐 자연 얘기하는 거고요. 의구하다 찾아보면 옛날하고 똑같다 우리 앞에서 봤었죠. 산천은 그대로인데 인걸, 네, 인재를 얘기하는 거죠. 인걸은 간대가 없네. 그 많던 인재들 다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꾸미론가 하노라. 어즈버. 네, 여러분들 이런 말 안 쓰죠. 옛날 사람들의 감탄사 입니다. 어즈버. 아이고야. 태평연월이 꾸미론가 하노라. 태평연월도 찾아보신 분들은 태평 정도는 알고 계시죠? 태평한 세월이 꿈인가 하노라 하는 거 보니 이분도 네, 고려 말기에 신하고 고려가 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한 마음 가지고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도전은 다 아는 사람이죠. 뭐 원천석 길제도 역사 공부한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 사람은 이름만으로도 고려 말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선인교 날인물이 자동에 흘러들어 날이다, 내리다, 날인물이 냇물 됐다. 우리 네 2학년 때 공부했었습니다. 선인교, 이거는 뭐 개성에는 다리 이름이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요. 선인교에 내려오는 물이 자동으로 흘러드니 자동 이건 동네 이름이죠. 자동으로 흘러 들어가니 반천년 5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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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죠. 반천년이면 500년 왕업이 물소리뿐이네. 여기도 허무함 허탈함이 마구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희야 아희는 아이의 옛날 말이죠. 아이야 했는데 뭐 아이를 부른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냥 감탄사처럼 네 보셔도 돼요. 아이고야 하셔도 되고 아이야 하셔도 돼요. 고국 흥망을 물어서 무엇하겠냐. 고국이 흥하고 망하는 걸 물어서 무삼하겠냐.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얼마나 짐작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 이런 시조 보면 저는 그냥 제 수준에서 500년 동안 고려가 왕조가 지속이 됐잖아요. 조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망하고 난 걸 이 원천석 길제 정도전에 이 사람들은 봤지만 그 전 사람들만 보더라도 고려 왕조가 망할 거라는 거 쉽게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제강점 35년 지내면서도 이제 일제 치하에 친일했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시대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몇 년 가다 보니 대체로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많아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시대가 일제 치하의 상황이 계속해서 갈 거란 35년 지속됐으면 그 30년쯤 넘어갔을 때부터는 아 우리는 이대로 가는 거구나. 더 이상 조선 독립할 수 없구나. 그 희망을 많이들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한 왕조가 500년 가는 거 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고려든 조선이든. 그 500년이나 지속이 된 왕조가 어느 날 갑자기 망했어요. 그 허탈함, 허무함이라는 거 그 고려 말기를 살았었던 사람들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짐작을 하면서 이 시조를 보면 그냥 단어 하나하나에 급급해서 시조를 봤을 때하고는 또 느낌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 다 똑같이 한 목소리로 아 너무 허무해. 이게 뭐지? 이런 한탄 섞인 말투로 뭐 500년 왕업 어떻게 이렇게 피리 소리에만 들어있고 참 이게 태평연월이었던 게 참 꿈이었던 것 같다. 내가 꿈꾸고 지금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다. 꿈 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 이거 물소리밖에 안 남았네. 내가 어떤 누구한테도 뭐 고국 흥망에 대해서 말을 못하겠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건, 네, 그렇게 진짜 우리가 500년, 35년도 너무 길었고, 영원히 일제치하가 계속될 거다 했었던 게 그들의 증언이니까요. 네. 당신도 한번 그때 살아봐라 하고, 뭐, 뻔뻔스럽게 말하시는 분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30년 동안, 네, 일제치하 살았으면 아 이대로 나는 계속 살아야 되겠구나 했을 것 같다는 네, 이야기예요. 그런 거 한번 참고해서 다시 복습하면서 작품 봐주시면 좋겠고요. 배우셨겠지만 시조는 왜 제목이 없어요? 네, 시조는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렇게 세 줄 쓰고 제목 붙이는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낭비 아닌 낭비. 이렇게 세 줄 그냥 한탄 섞인 말
뭐 하나, 자, 주제들은 정리하자고 하면 주제는 있죠. 근데 이제 꼴랑, 네, 이게 세 줄 얘기하고 거기에 또 제목을 붙인다는 거는 네, 제가 봤을 때 그냥 옛사람들 심리가 제가 지금 생각해도 뭐 제목까지 붙이냐 해서 보통 시조는 지금 가시조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흥망이 유수하니 첫 구절을 제목 대신으로 삼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석가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춘설 배웠는데 춘설은 아무리 100년 전 작품이라 해도 현대시고요. 현대시는 뭐 일부러 무제라고 쓰긴 하지만 대체로 의미 있는 제목이 제가 붙는다 그랬고 고려시대 작품만 하더라도 동동도 그냥 악기 이름이었었죠. 큰 북을 울려라 둥둥둥 작은 북을 울려라 동동 할 때 네, 그 동동 북소리 정도 되는 의성어를 제목으로 삼은 거다. 2학년 때 우리 그렇게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정석가도 딩이야 돌아 해서 딩, 징, 그 다음에 돌, 네, 돌로 만든 악기 해서 그 딩과 돌을 치면서 부른 노래다. 아주 단순한 그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네, 제목은 무조건 중요하니까 잘 지어야 된다 하는 것도 말이 되고요. 제목 내가 쉽게 가고 싶으면 쉽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단순히 내가 세 줄 뭐 글을 썼는데 거기에다 제목을 붙여야 된다. 또 그런 강박 네, 가지지 않아도 되죠. 그게 그냥 시조의 특성인 거고 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간 거죠. 다만 세 줄로 모자라서 연시조 썼을 때는 연시조는 네,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배웠었던 뭐 만흥도 그렇고요. 뭐 도산시비곡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제목을 붙였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규보의 꽃샘바람이라는 작품이요. 네, 한시가 눈앞에 펼쳐져서 아이고 당황 많이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 당황 안 하죠. 네, 한자 모르는 거 다 알기 때문에 한글로 준 것만 네, 보고 우리는 공부합니다. 수준이 돼서 한시를 한시 자체로 의미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네, 지금 시조 공부하고 이렇게 한시는 한글로 공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한시다 하는 것까지만 보시고 꽃샘바람도 이거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읽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화풍이나 읽을 수 있지 이게 투자라는 건 우편 찾아보지 않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 그냥 한시 따 하시고 다 풀어준 네, 나 옆에 나오는 이 한글 표기된 걸로 여러분들은 시를 그냥 감상하시면 됩니다. 한자에 주눅 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투화풍 못 읽어도 되잖아요. 꽃샘바람 되어 있으니까요. 제목이 꽃샘바람 예쁘네요. 네, 어제 오늘 네 그제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너무너무 춥죠. 바람도 완전 강풍 불고요. 꽃샘 추위다 이야기하고 그 꽃샘 추위라는 말이 꽃이 피는 걸 시기해서 꽃샘 추위다 하는데 꽃샘 바람이라는 말도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원래 있는 말입니다. 사전 찾아보시면 네 확인되세요. 꽃이 피는 걸 샘, 질투해서 바람이 분다. 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투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질투할 때 투입니다. 네, 질투하다. 꽃을 질투해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건 제목만 봐도 의미 있을 것 같은 제목이죠. 그럼 이런 의미 있을 것 같은 제목은 여러분들이 작품 이해하시면서 많이 활용하시면 돼요. 같이 읽어보면서 네 한번 볼게요. 꽃 필 땐 미친 바람도 많으니 사람들은 꽃샘 바람이라고 하네. 네. 꽃이 필 때 미친 바람. 정말 어제 오늘 네 내일까지 아니 월화수 네 3일 동안 저 태풍 부는 줄 알았습니다. 와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나? 네 그걸 조금 과격하게 표현했네요. 꽃 필 땐 미친 바람도 많으니. 그리고 꽃샘추위라는 말 어제 오늘 생긴 말 아니잖아요. 원래 바람 많이 부는데 사람들은 그 바람을 꽃샘 바람이라고 한다. 네 여기까지 쉽게 되고요. 조물주가 세상 만들 때 모든 꽃 만들 때 조물주 세상 만든 사람 마치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 듯. 지금 벌써 이제 꽃이 다 지고 세상이 초록초록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까지 벚꽃 펴서 정말 네 여기저기 벚꽃, 개나리, 뭐 목련, 네, 꽃 많았었죠. 꽃 아름답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조물주가 꽃 만들 때 마치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 듯. 네, 비단, 실크, 네, 옷감 소재 중에 가장 뭐 아름다운 소재, 뭐 고급 소재이기도 하지만, 네. 뭐 그런 거의 대명사죠. 마치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해서 만들어 놓은 듯 이미 그토록 공력을 허비했으니
조물주가 실제로 누군가가 꽃을 만든다고 생각해 봐봐요. 개나리 만드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목련 만드는 건 좀 쉬울까요? 벚꽃 만드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에너지를 엄청 허비했으니 꽃 아끼는 마음 응당 적지 않으련만. 꽃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꽃 만드는 거 되게 어려웠을 거라는 거 우리 다 추측이 되고 만들기 어려웠으니 자기가 만든 작품 아끼는 마음이야 다 똑같겠죠. 응당 적지 않으련만 크겠지만 어찌 그 고운 것을 시기해서 도리어 미친 바람을 보냈겠냐. 이때 미친 바람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꽃샘 바람이죠. 지금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핵심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운 것을 그 꽃을 그 예쁜 것을 시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센 바람을 꽃센 바람을 보냈겠냐 그러지 않았을 거다가 깔려 있는 거죠. 이런 거 서리법이라고 하죠. 바람이 만일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바람이 만일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늘이 어찌 죄 주지 않으랴. 이것도 물어봤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바람이 하늘의 명을 어겼을 리 없다. 이런 법이야 반드시 없을 것이니 다시 한번 강조했죠. 나는 사람들 말이 잘못이라 한다네. 사람들이 말 잘못 지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 꽃샘 바람밖에 없어요. 그럼 꽃샘 바람이라는 말 잘못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런 논리대로라면 꽃샘 치유도 잘못된 말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나는 사람들 말이 잘못이라고 한다. 왜요? 꽃을 시기해서 바람 불게 한 게 하늘의 뜻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랬을 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분명히 만드는 사람이 엄청난 공을 들여서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그 꽃 힘들게 바람, 미친 바람이라고도 표현했고 꽃센 바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강풍, 센 바람을 주지 않았을 거다. 그 소리입니다.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고무하는 거다. 바람의 직책이요. 바람이 마치 벼슬인 것처럼 얘기했네요. 바람이 할 일은 만물을 온 세상 사물들을 고무시키는 거다. 움직이게 하는 거다. 고무시키는 거다. 이렇게 그 힘을 돋게 하는 거다죠. 고무한다.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더 잘 커나가게 하는 거다. 힘을 키우게 하는 거다. 만물의 은택했는데 은택 단어 뜻 모르면 또 이것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네, 은혜와 덕택 줄임말입니다. 만물의 은혜 입히니 사사로움 없으리라. 바람 잘못 없다는 소리예요. 왜 누가 뭐 한다고 꽃샘 바람이라는 말 만들어냈냐 소리죠. 이 말 잘못됐다 소리예요. 네, 바람은 만물을 고무시키는 굉장히 좋은 일, 만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사로움 없는 애인데 왜 사람들이 꽃샘 바람이라고 꽃 시기하는 바람이라고 꽃 질투하는 바람이라고 이름을 나쁘게 지었냐 이 소리입니다. 만일 꽃 아껴 바람 불지 않는다면 그 꽃 영원히 생장할 수 있으랴. 만일에 꽃을 너무너무 조물주가 아껴서 바람을 안 불게 했으면 그 꽃이 영원히 생장할 수 있겠냐. 이 말투 딱 어른 말투 아닙니까? 이 어른 말투, 어르신 말투. 옛날 고전시가 보면 서리법은 안 나오는 작품이 거의 없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서 당연하게 그냥 평서문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물어보는 척해요. 그 꽃이 영원히 생장할 수는 있겠니? 당연히 없다는 소리죠. 네, 꽃 아껴서 바람 불지 않는다. 바람 안 불게 해도 그 꽃은 영원히 자라지는 않는다. 또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보네요. 뭐 그거 우리 누가 모릅니까? 화무 11홍이라고 꽃은 벚꽃이 핀 거가 엊그제인데 또 금세 져버려가지고 지금은 모든 세상이 온 세상이 대한민국이 초록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뭐 철쭉 같은 꽃들이 여기저기 펴가지고 알록달록인 곳도 있지만요. 꽃 피는 것도 좋지만 꽃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랴. 조금 다른 얘기 하고 있네요. 그래 꽃 피는 것도 좋다. 근데 꽃 지는 거 뭐 한다고 슬퍼하냐. 저도 꽃 지는 거 안 슬퍼요. 왜냐면 맛있는 열매가 맺히잖아요. 피고 지는 것 모두가 자연인데 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낳는 것이야. 열매가 있고 그 나무가 살아있다면 꽃은 또 다음 해 또 언젠가는 피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꽃은 맛이 별로 없죠. 열매는 맛있죠. 꽃은 예뻐서 모두가 다 좋아는 하죠. 그리고 꽃도 먹을 수는 있죠.
그 철쭉이 개꽃인 거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알죠? 네, 철쭉은 못 먹는 꽃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네,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개꽃이라고 했어요. 진달래는 맛있게 먹었죠. 진달래는 참꽃이라고 했어요. 네, 웬만한 꽃은 대부분의 꽃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철쭉 못 먹는 꽃에 개꽃이라고 한 거 저는 참 이름 잘 붙인 것 같아요. 꽃은 예뻐서도 좋지만 먹어서도 좋습니다. 네, 열매는 더 맛있고요. 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낳는 것이다.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결론. 오묘한 우주의 이치 묻지 말고 술잔 잡고 소리 높여 노래라 부르자. 아, 결론이 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저렇게 오묘한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우리 놀자. 네, 술잔 잡고 술 마시면서 소리 높여 노래나 부르자. 꽃샘 바람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네, 조물주가 다 이렇게 저렇게 이유 있어서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상한 말 만들지 말고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놀자. 네. 여러분들 이 결론 어떻습니까? 네. 멋있는 네, 결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되면 이제 되죠. 시 왜 읽냐 얘기했고요. 시조 세편. 저는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여러분들 말로 또 시조 세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너무 좋겠죠. 지난 시절 그리워하고 참 허망하다. 네. 그쵸. 네. 인생 허망한 구석 많고, 아까 말했다시피 500년 왕조가 쓰러졌다. 그 정신적 충격. 네. 어마어마했을 것 같다. 네. 공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꽃샘바람이란 말로 사람들의 사고방식, 말 잘못 만들었다. 말 속에 사고방식 들어가 있잖아요. 왜 이런 이상한 말 만들었니?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 아니니? 꼬집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터득한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시였고, 네, 저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공부 됐고요. 네, 제가 선물로 이런 시 저런 시에서 어제 이 작품 줬죠. 네. 500년 왕조 망하는데 우주먼지 이거 약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네 어제 못 보신 분들 보시라고 네 7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8, 9, 10 네 남았는데요. 앞에 꽃샘 바람 이야기에서 아주 유명한 네 작품이라 여러분들 중에도 아는 사람 많을 거예요. 도종환이라는 시인의 네 흔들리며 피는 꽃 한번 읽어보시라고 냈습니다. 네. 어려운 친구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네 흔드는 사람이 많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반대한다. 이런 시 보여드리면 네 힘내라고 이런 시 보여드리면 애도 어른도 웁니다. 네 읽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흔들리며 피는 꽃.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꽃이에요. 네 이규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게 만물을 고무시키는 게 바람이다. 그러니까 강풍이 걔네들 힘들게 하려고 질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잘 자라라고 바람 부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했던 그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모든 꽃은 다 흔들리면서 아프면서 큰다. 네, 그렇게 아프면서 큰 사람들이 네, 더 잘 큰다. 더 단단하게 큰다. 우리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지금 힘든 친구들 이 시로 네,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태주 시인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대로 19절 얘기했잖아요. 뭐 자세히 봐야 예쁘다 그랬나요? 가까이 봐야 예쁘다 그랬나요? 원래 원문이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여서 혹시 이 시 나는 모른다 했었던 친구들이 그 시 네 제대로 제가 그냥 잘못된 구절로 소개하는 바람에 네 이 시 저기 잘못 받아들이실까봐 원문 네 준비해봤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시 선물 받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최근에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네 선물 받은 시예요. 정말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네 박노해라는 시인의 동그란 길로 가다라는 시인데요. 여러분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이번 시간에 보여드린 친구들이 쓴 시, 또래 친구들이 쓴 시는 시대로 우리에게 나도 시 쓸 수 있겠네. 아, 이 친구 시 참 잘 썼다. 또 나하고 똑같은 생각했다. 네, 위로, 공감, 뭐 감상 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전문 작가 또는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어른이 쓴 시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우리의 생활과 이게 시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런 시 가지고 이렇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좋은 시 많습니다. 네, 많아요. 시 멀리 하시지 마시고 가까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의 공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공부할 내용은 제가 네, 영상 거기 여러분들 보실 때 영상 소개한 글에 단어랑 몇 쪽에 무슨 작품 공부할 건지 네, 이렇게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예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